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 건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같이 힘내보자고요. 오늘은 토목 중에서도 터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도로가 산을 뚫고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이 터널의 의미부터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터널의 의미, 정의는 도로나 철도, 수로 등의 통행을 위해서 산, 바다, 강 등을 뚫은 통로를 우리는 보통 터널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이런 터널은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냐? 일단 먼저 철도가 지나가는 터널은 철도 터널, 도로가 지나가는 터널은 도로 터널, 그 다음에 물이 지나가는 터널은 수로 터널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위치에 따라서 나누면은 산에 있으면 산악 터널, 지하에 있으면 지하 터널, 그 다음에 바다를 지나가면 해저 터널이라고 보통 부른답니다. 그럼 터널 어떻게 만들어요? 자, 터널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산이 있어요. 산에 있으면 산에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는 막 로봇 만화 같은 거 보면 터널을 뚫는 로봇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걸로 구멍을 드드드드 뚫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걸로 뚫으려냐, 이런 걸로 뚫으면은 이거 앞에 있는 코 다 망가져요. 해서 이런 걸로 못 뚫고요. 우리가 터널을 뚫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는 거, 포크레인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해준답니다. 포크레인들 중에 보면 포크레인 앞 코가 좀 뾰족하게 있는 코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포크레인이에요. 포크레인인데 이쪽 앞 코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 모처럼 생긴 거, 정확하게 말하면 말뚝처럼 생긴 거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땅바닥 더더더더 하면서 땅바닥 뚫는 거, 이거 그대로 벽에다 해가지고 벽을 뚫는 거예요. 해가지고 벽을 보통 이렇게 뚫는답니다. 벽을 이렇게 뚝뚝뚝뚝뚝뚝뚝 뚫어 놓는데, 그냥 벽을 계속 뚫어가지고 하면은 어느 세월에 다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뚫어 놓고 그 구멍에다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가 화약을 집어넣는 거야. 화약을 집어넣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집어넣은 화약을 빵 하고 터뜨리겠죠. 그러면 구멍이 빵 하고 뚫린답니다. 이렇게 뚫는 게 가장 일반적인 터널을 뚫는 방법.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냐? 암박불착법이라고 부른답니다. 틀리 한번 해볼까요? 터널 앞면에 구멍을 뚫고 무엇을 넣는다? 화약을 넣어서 뚫는 방법입니다. 화약.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래서 많이 쓰는데, 일반적인데 대신 문제점이 있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화약을 우리가 양 조절을 잘못하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터널을 뚫는 곳 위에 있는 땅이 지반이 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와지금 무너져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터널을 만들 수 없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고민의 산물로 나온 다양한 터널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실드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드라고 말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방패잖아요. 그러니까 터널을 만든 곳에다 무언가 관을 집어넣는 거야. 이 터널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패를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실드라 말하는 요 관을 넣고 이 관 안쪽을 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이 파져 있으면서 이 터널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관을 집어넣는 거지. 이런 건 주로 어디에서 쓰면 좋을까? 이 관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에는 수로 터널 같은 거에 이용을 해주면 우리가 유용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야. 물은 이 색깔보다 파란색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해주도록 우리가 터널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실드 터널이라고 부른다. 실드 공법. 그래서 터널 크기의 원통 실드를 투입시킨 다음에 커터 헤드를 회전을 시켜가지고 회전을 시키면서 얘를 점점 안으로 얘를 쑤셔 박는 형태를 우리는 실드 공법이라고 부른답니다. 두 번째, NATM 공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NATM 공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터널을 만들 때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이 터널을 우리가 얘를 가지고 빵 터트려 버리면 이 터널이 무너질 수 있잖아. 그래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주냐면은, 어쨌든 중요한 건 무너진다는 건 내가 터널을 만드는 거 위에 쪽 지반이 약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터널을 만드는데 위에 쪽 지반을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쏴가지고 위에 쪽에 단단한 터널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굳을 수 있는 콘크리트, 이거 숏 콘크리트라 부르는데요. 이 숏 콘크리트를 우리가 벽에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쭉 벽을 만들어주면서 터널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거 그대로예요. 굴착 시 구조물을 집어넣지 않고, 구조물을 집어넣는다는 말은 무엇이었지? 방금 전에 말했던 실드 공법 같은 걸 말해요. 벽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볼트를 타설해서 벽 자체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록볼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벽을 고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면 콘크리트 같은 거 부어주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구멍을 뚫고 빵 터트려요.
빵 터트린 다음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여기 주변에 안 무너지도록 해주는 거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터널을 만들어주는 방법. 그래서 쉽게 말해 콘크리트를 쏴주고 그 다음 또 터널 빵 구멍 뚫어놓고서 못 받고 빵 터트리면서 이 콘크리트 쏴주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MATM 공법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TBM이라는 게 있어요. TBM이라는 건 뭐냐면 터널 보링 머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터널 보링 머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참고로 이제 NATM 보통 이렇게 생긴 걸 보통 이용을 해준답니다. 우리가 TBM이라는 터널 보링 머신, 터널을 실제로 뚫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기계를 보고 말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옛날 로봇 말하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터널을 구멍 뚫고 있는 기계가 막 있지 않느냐라는 걸 말했는데 이걸 이대로 따온 거예요. 대신에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니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원통형 모양이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동그랗게 생겼어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 실제로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작은가요? 큰가요? 좀 심하게 크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한 명이 다 이 정도이고요. 터널을 이따만하게 크게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지나가기만 하면 터널이 샥 뚫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터널 뚫는 모습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돌 같은 것들이 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뒤쪽으로 최종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터널 뚫기 끝이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는 터널 보링 머신이라고 부르고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커가지고 그리고 크고 우리가 터널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줄 수 있어서 이렇게 크면 어디에 이용해 주면 좋을까? 주로 지하철을 만들 때 보통 이런 걸 써준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뚫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뚫는 거 우리는 TBM 공법이라고 부른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도 있냐면 침매공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터널이라는 걸 지금까지 봤었던 거는 터널을 우리가 구멍을 뚫는 그곳 자체를 보강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 아예 특히 바다 같은 곳에 터널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터널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야기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땅이야. 그리고 여기가 섬이야. 여기 사이에다가 터널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래 터널 이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여기 땅을 이렇게 파버리려고 하는데 이쪽 땅이 물에 있는 땅이라서 파기가 좀 부담스러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를 땅을 파지 않고 여기에다 터널로 쓸만한 무언가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얘를 가라앉히는 거야. 가라앉혀가지고 얘네들을 터널로 얘네들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물을 빼버리면 안 되겠느냐라는 거지. 이게 바로 지금 이야기한 침매공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침매공법은 방금 언뜻 보여줬는데 이렇게 생긴 터널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터널이에요. 이 터널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여기 하나도 있고 여기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터널들을 어떻게 줄 거냐면 바다로 끌고 가요. 누가? 배가. 배가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배가 쭉 끌고 간 터널을 바닥으로 떨어뜨려요. 바닥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바닥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조립을 하는 거지. 조립을 한 다음에 조립을 해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거기 안에 있는 우리가 물을 쫙 다 빼가지고 실제 터널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터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여기 그림이 보이시나요? 여기 부산에 가보면은 가덕도라는 곳이 있고 거제도라는 곳이 있거든. 여기 사이를 잇는 터널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게 거가대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거가대교의 일부 구간이 침매 터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한 가지 물어볼까요?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터널이잖아. 어떤 모습일까요? 뭔가 아쿠아리움 같은 모습일까? 주변에 보면 막 상어가 막 지나가고 가오리가 막 지나가고 그런 모습일까? 실제로 이거 터널 안을 봐보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보여줄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터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게 이런 터널 모습이 아니라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쿠아리움 모습이라 생각을 해봐요. 일단은 그 아쿠아리움 모습을 만들려면은 그 유리가 무엇을 견뎌야 되지? 그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 수압을 견뎌야 될 거 아니야. 물 아래로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압이 굉장히 세지는데 그 수압을 견딜 만하도록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빛도 없는 곳에서 그걸 만들어봤자 뭐해? 이렇게 만든 게 더 낫지. 그래서 실제로 거가대교 여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냥 터널이에요. 그냥 긴 터널인데 그냥 물 속에 있어서 여기 보면 해저 깊이 48m 지점 이런 말밖에 써있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이 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상에서 터널 구조물을
구간별로 미리 제작한 다음에 바다에 띄운 뒤 원하는 터널 위치에 가라앉히고 그대로 조립하고 마지막으로 물을 쭉 퍼내가지고 만든 터널 공법을 침매 공법이라고 많이 한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터널에 대한 내용 끝. 그 아래쪽에 실습이라 써있는 거 있죠. 이거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해볼 건데 어떻게 할지 화면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습 다빈치 다리 만들기 한번 해볼 건데요. 다빈치 다리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다빈치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 가지 것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전쟁 중에 어떻게 하면은 손쉽게 다리를 만들고 해체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서 만들어낸 굉장히 재미있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큰 특징이 뭐냐면은 못과 나사가 필요가 없이 우리가 간편하게 다리를 만들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해볼 건데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나무젓가락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나무젓가락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배달 음식 먹고 남은 나무젓가락 있다면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만들 건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나무젓가락을 두 개를 이렇게 가로로 먼저 놔두고요. 이거 가로로 꼭 먼저 놔둬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로로 놔두세요. 가로로, 그 다음 세로로, 그 다음에 가운데에 하나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을 뭔가 하나를 깔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바닥에 뭔가 안 깔아도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닥이 좀 미끄러운 재질이다. 그런 경우에는 만들다 중간에 와지끔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닥이 좀 마찰력이 큰 바닥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나무젓가락을 두 개를 들어요. 나무젓가락 두 개를 여기 사이에 넣어줄 건데요. 얘를 살짝 들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봐요. 이렇게. 그러면 짜잔! 다리가 되었어요. 아주 살짝 지금 바닥에서 떴거든요. 보이시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된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완성! 어때요? 우리가 사이가 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눌러보면은 이거 안 눌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다리는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아치 모양으로 다리를 만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쉽거든? 여기 다음이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쉽게 하는 방법. 제가 이거 되게 여러 번 연구해봤는데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래쪽에 얘를 껴요. 아래쪽에 낀 다음에 나무젓가락 두 개를 들고 그리고 나무젓가락 두 개를 얘를 들어서 넣으세요. 됐죠?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 하나를 아래 낀다. 빠졌네. 빠지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얘를 들고 끼운다. 들고 으쌰. 그리고 예쁘게 모양을 잡아준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드린 학습지에 보면은 이게 나무젓가락으로 안 돼 있고 아이스크림 막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막대를 사와가지고 학생들이랑 해봤는데 이거 아이스크림 막대로 하면 힘들어요. 일단은 아이스크림 막대가 굉장히 적고요. 이게 짧고요. 짧은 것보다 더 문제는 이 막대 사이에 마찰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조금만 밀면은 픽픽픽 쓰러져 버려서 조금 더 길고 그 다음에 얘처럼 서로 비볐을 때 마찰력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저는 나무젓가락을 조금 더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으면 돼요.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넣고 두 개를 성공할까? 이거 길게 하는 거 어떻게 망가졌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잠깐만요. 얼굴 한번 보고 합시다.
이제 건설 수업은 끝났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건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날이 제 수업 말고는 고등학교 때 아마 한 번 정도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때는 지금만큼 자세하게 배우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은 꼭 집을 살 거고요. 그 집을 꾸미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배웠던 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봐요. 안녕.